네, 안녕하십니까. 추영규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배울 내용이 바로 이제 벡터의 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인 라인 인테그랄, 즉 선에 대한 적분을 같이 공부할 건데요. 이 내용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수학과를 전공하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나중에 복소 해석하기라는 내용이 있어요. 거기서 먼저 라인 인테그랄을 좀 더 정확하게 많이 배우는 것을 좀 배울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서 좀 더 이해하고 가게 되면 거기서 좀 더 이해가 좀 더 쉬울 거고, 아마 웬만한 그 임용이나 그런 데서는 들어가지 않겠지만 얘네들 알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뭐 선형대 수학이나 그런 거 넘어갈 때 좀 더 이해가 좀 더 빠를 수가 있고요. 좀 더 고급 수학을 들어가면 좀 더 내용을 많이 적용을 시키기 때문에 같이 한번 공부하는 시간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인 인테그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우리가 그 선에 대한 식에 대한 그 적분값을 구하는 게 목적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피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정의역이라는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정의역이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x하고 이게 y가 되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적분, 이게 x, y, z, 이게 x, y, z가 잡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웠던 적분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여기 밑에 있는 xy의 평면에 대한 임의에 관한 뭐 있었죠? 영역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임의의 영역에 대해서 이제 항상 거기에 뭐가 주죠? f의 x, y라고 하는 z값으로 정해지고 있는 임의의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역에 대해서 이 함수값을 곱해가지고 어떻게 원기둥의 모양인지 일반적인 영역의 모양인지 간에 이런 식의 부피를 구하는 게 우리의 주 목적이었다고 찬다면 우리 라인 인테그랄, 즉 선에 대한 적분은 어떤 것을 뜻하냐면 이번에 x하고 y하고 z가 있으면 걔네들에 있는 그 도메인 값,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e라는 값을 뭘로 이렇게 라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라인으로 되어 있어서 걔네들의 함수 f의 x의 값을 주게 되면 이렇게 fx y를 주게 되면 마치 얘네들의 모양이 이렇게 뭐죠? 두루마기 모양을 주게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걔네들에 관한 적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손쉽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우리가 오늘 배울 라인 인테그랄, 즉 선 적분에 대한 내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걔네들을 어떻게 한번 확인해 볼 건지 먼저 보기 위해 건데 우리가 당연히 우리의 그 여기서 우리 구했던 그 모티브가 뭐였죠? 당연히 이거였어요. 어떤 거냐면 임의의 그 정의역에 대해서요. 그 델타 A라는 것을 곱했어요. 그 델타인데 DA라는 거 곱했어요. DA인데 그 DA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뭐였냐면 이 밑에 있는 도메인의 값의 뭐였죠? 적분값이었죠. 그럼 거기에 f의 x, y를 곱해가지고 적분시키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얘네들 안에 있는 원기둥이든 무슨 도형이든 간에 걔네들 적분값이 구해졌다고 친다면 우리가 원하는 얘네들에 있는 라인 인테그랄을 구하기 위해서는 걔네들 도메인 값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역이 아니고 뭐죠? 라인들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처럼 어떻게 맨 처음에 라인 인테그랄에 대한 정의를 쓰게 되면 맨 처음에 이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음과 f가 다음 식과 같이 주어진 매끄러운 곡선 C로에서 정의가 될 때 그 C에서 f의 라인 인테그랄은 어떻게 됐을 때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냐면 ds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거예요. 그 S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리거든요. 그 거리에 관한 그 변화를 더해준 것을 뜻하는 거죠. 그 거리에 대한 변화가 될 것이고 그 거리에 대한 변화에 따른 각각의 함수값을 곱해가지고 적분을 시키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걔네들의 라인 인테그랄 식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한번 그림을 보면 이런 거죠. 어떤 것이냐면 그림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도메인 값이 어떻게 되냐면 이 각각의 t가 변할 때마다 도메인 값의 그 라인 값, 얘네들은 그 xy 평면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 밑에 값이 되겠죠. 걔네들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 그래서 걔네들 그 변화된 정도하고 뭐죠? 걔네들 위에 있는 fx, y라고 하는 이 함수값들을 곱해서 더하게 되면 걔네들 조그만한 뭐가 되는 거죠?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끼리 더하게 되는 거죠. 걔네들 무수히 쪼개게 되면 마치 얘네들의 라인 인테그랄 같은 모양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걔네들 식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특히 얘네들에 있는 어떤 거죠? 우리가 이렇게 선에 대한 적분값은 어떻게 했냐면 인테그랄 a서부터 b까지의 루트의 dt분의 dx의 제곱 플러스 dt분의 dy 제곱이 뭐였죠? dt였었죠. 그래서 우리는 걔네들 라인 인테그랄 대신에 거기는 ds, 한마디로 그 거리의 모든 합을 이런 식으로 dt분의 dx의 제곱 플러스 dt분의 dy의 제곱에 루트 씌워서 dt 값으로 붙여서 계산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간에 얘네들 거리를 총 합한 다음에 함수값 곱할 거니까 걔네들 각각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구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정확하겠죠. 맞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하는 방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라인 인테그랄의 뜻이 될 것인데 그럼 걔네들을 갖다가 한번 예제를 한번 보면서 어떻게 하면 손쉽게 구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한번 해보죠.
첫 번째 보시면 C가 단위원이랍니다. 단위원의 특징은 중심이 0,6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을 단위원이라 뜻하는데 그 중에서도 어디만 뜻하냐면 위쪽 반의 영역만 뜻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테그랄 2의 2 플러스 x제곱 y의 ds 값, ds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게 ds이기 때문에 그 라인에 관한 뭘 구하는 거죠? 인테그랄, 라인 인테그랄이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얘네들 봤을 때 얘네들 식을 어떻게 구할 거냐면 얘네들 f1에 대한 방정식을 구하려고 봤더니 그 방정식의 xy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기가 쉽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잡을 거냐면 얘네들의 각도가 변하는 정도, 각도가 변하는 t의 정도의 변화에 따라 얘네 그 반지름 값 항상 1인 것이 고정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얘를 이게 직각삼각형을 만들게 되면 여기 밑변의 값은 L 코사인 t이기 때문에 코사인 t가 될 것이고 얘는 L 사인 t니까 여기는 사인 t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이 점의 좌표가 코사인의 t, 뭐가 되죠? 사인 t가 된다는 것도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맞죠? 코사인, 사인 t.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 라인 인테그랄 시키기 위해서는 x, y의 값을 이제 매개 변수의 식으로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 x는 뭘로 고칠 거냐면 코사인 t로 고칠 거고 y의 값은 뭘로 고칠 거냐면 사인 t라는 것을 이용해서 먼저 매개 변수의 식을 먼저 만드실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걔네 당연히 t의 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반밖에 안 들어왔으니까 0부터 파이까지만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